반갑습니다. 예, 오늘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죠? 저 불광사에 강의만 하러 오면은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아비담마 전체적인, 그죠? 그거는 이제 대충 이제 좀 감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감을 잡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래도 줄기차게 뭐를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을 해야지, 그죠? 예, 누구 마음입니까? 예, 오야 마음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죠? 자, 아비담마 하면 우리 그죠? 항상 그 어근부터 그죠? 어원부터 살펴보면은 제일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비 예, 담마는 그죠? 이는 아비와 담마로 구성된 단어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도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죠? 예. 제가 또 그거 하나가 그죠? 10년 동안 여기 와서 한 거 보면 그 남은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뭐 누가 뭐라 해도 하는 거는 예, 줄기차게 하는 거.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거기 4년 동안 줄기차게 했잖아요. 그래 했거든요. 이제 아비담마는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아비담마는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아비담마는 뭐 갖고 합니까? 예, 이거를 또 이제 지난번에도 수십 번 했고 그죠? 요번에도 또 수십 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비는 예, 프레픽스고 그죠? 접두어입니다. 그러면 아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래 정리하니까 뭐 뜻이 확 들어오죠. 그죠? 또 지자랑 안 하면 더 훨씬 나은데, 그죠? 세계적에서 이렇게 또 설명해 준 사람, 물론 어근을 갖고 설명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죠? 예, 또 북방 자료들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죠? 예. 그래서 첫째는 아비는 뭡니까? 예, about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above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뭐에 대해서고, 현장 스님은 중국에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아비담마는 아비는 어밥으로 해석합니다. 높은 위에 뛰어난. 그죠? 그렇게 하면 뛰어나다는 게 성법이죠. 성법으로 옮긴 경우도 드물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중국에서는 예, 거의 예외 대부분이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무비, 비견할 거 있다. 그죠? 가장 높은 것은 비교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왜 아비담마는 무비법이냐? 가장 높은 법이냐? 이거는 그러면 두 개 다 부처님이 설하시는데 그러면 담마는 그러면 비교할 게 있고 이거는 무비법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항상 그 왜 무비법이라 하느냐?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무비법이라 할 때는 뭐가 갖고 와야 됩니까? 자, 우리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은 담마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대기설법이라 그랬죠. 그죠?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그죠? 뭐, 소위 말하는 건기나, 그죠?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끔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 파리아야 대산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아비담마는 뭡니까?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대기설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방편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법이라 한다. 주석서에서 다 한결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이게 가장 높으니까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아비담마가 가장 높으면은 그럼 담마는 안 높단 말인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됐죠? 그죠? 경에서 설하는 담마는 대기설법이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한 설법. 맞죠? 그죠? 경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예, 똑같은 그죠? 주제도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죠? 법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설하신 가르침. 그래서 이거를 무비법이다. 그죠?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현장 스님은 오히려, 이제 그 AD 한 6세기, 7세기 때니까 좀 후대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실제로 10몇 년 동안 인도를 가서 나란다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습니다. 산스크리트부터 해서 좀 인도 언어를 달통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오셔갖고 뭡니까? 전통적인, 이것도 현장 스님이 그러면 그죠? 아비의 뜻이, 어밥의 뜻이 더 많다. 그래서 무비법이라 해야 된다. 이거 뭐,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고 지멋대로 이렇게 옮겼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이런 의미도 충분히 아는데, 뭡니까? 오히려, 그죠? 어떻게 보면 현장 스님은 부처님 반일반하시고 한 1000년 뒤에 뿐이잖아요. 오히려 그 시대에서는 뭡니까? 아비담마는 쉽게 말해서 법을 대면하는 거, 법을 연구하는 거, 법을 궁구하는 거, 법을 참고하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은 법을 연구하는 거. 사실 우리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서는 불교는
그 법을 대면해서 연구하는 것, 참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죠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특히 출가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선생님께서 그죠 전통적인 무위법 대신에 그죠 그 대법으로 옮기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아비담마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에서 핵심은 담마라 그랬죠, 그죠? 이제 법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법이란 뭐냐 하면 두 가지 공리가 떠올라야 된다. 됐죠? 자다가 일어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법 하면 있잖아요. 이건 뭐 아비담마뿐만 아니고 불교에서 법 하면 있잖아요.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법은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법은 찰나적인 것.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과 찰나 이것이 법에 대한 두 가지 공리입니다. 그죠? 특히 아비담마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공리를 놓쳐버리면은 그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은 막 그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두 가지 공리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공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발전되고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보면은, 자,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만일에 법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사유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죠? 그렇죠? 너무나,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귀결입니다. 그죠? 그러고 아비담마는 들으면은 다 뭐라고, 그죠? 기분 나쁜 반문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씨, 저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됐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씨, 그거 모르는 사람이 됐노? 저 이야기 나도 하겠다. 별거 아니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 중급입니다. 됐죠? 이제 초급은 벗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좋긴 한데, 아직 멀었어요. 그죠? 별거 아니네. 딱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몇 개라 했습니까? 82개. 됐죠? 그죠? 그래서 41쪽에 도표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은 이 뭡니까? 법을 분류해서, 그죠? 제시하는 것이 아비담마에서 가장 큰, 그죠? 첫 번째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법은 일체법,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법이고, 일체법은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눠지고, 그죠? 그럼 다시 유의법은 뭡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정신과 물질, 나마, 루파. 자, 정신의 법은 다시 뭡니까? 심과 심소, 마음과 마음부수. 물질은 물질법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의법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그렇게 해서 크게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하면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옵니다. 심, 심소, 색, 열반. 이렇게 4위 82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럼 기본 우리 법에는 고유 성질을 가지고 데피니션을 해야 되겠죠. 법의 고유 성질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혹은 대상을 식별하는 것, 또 대상을 요별하는 것. 다 중국에서 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을 아는 것, 이것이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부수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우리 저는 다 했어요. 마음부수는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이것도 지난번에 한 수백 번 했어요. 그죠? 요번에는 제가 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 부수란 말 자체가 뭡니까? 마음에 부수대가 있는 거, 이 말입니다. 그죠? 마음에 부트가 있는 거.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 그게 뭐하고 같습니까? 대통령과, 그죠? 비서관들. 그죠? 우리가 그걸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죠? 비서관이 한 명이라도, 그죠? 이 되면은, 그죠? 그때부터 복잡해지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왕과, 그죠? 왕의, 요즘 말하면 내시라 그러면 되나? 내시는 좀 비하하는 말이죠. 그죠? 뭐라 해야 됩니까? 왕의 척근, 이럽시다. 그죠? 왕과 왕의 척근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만부수의 정의는 뭡니까? 왕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거. 맞죠? 내시들은 뭡니까? 왕을 위해서, 그것도 까고 있잖아. 말을 하다 보니 이상했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그거 하면 또 은퇴해야죠. 그죠? 왕과 함께, 그죠? 왕과 함께 궁궐에 들어갔다가 왕이 하면 옛날에 순장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왕이 요거를 보면은 지도 요거를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됐죠? 왕이 뭡니까? 무슨 창경궁에 있으면은 내시도 창경궁에 있어야죠. 그러면 아는 데가 없네.
서울도 창경궁 말고 또 뭐 있어요? 경복궁이랍시다. 경복궁, 너는 무식한 거죠. 왕이 경복궁에 있으면 내시도 경복궁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딱 정하면 요거는 계속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부수라는 것은 마음을 떠나서는 단독으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중국에서 심소로 옮겼고요. 우리는 마음부수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마음부수는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내시는 한 명일까요? 아니지요, 그죠? 예, 그걸 떠나서 청와대 수석은 몇 명일까요? 청와대 수석이 한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잘 모르지만 7, 8명 되고 그 외에 등등등등 다 합치면 수십 명의, 그죠? 측근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왜 마음은 하나인데 왜 마음부수는 있어요? 여러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그 고유성질을 보면은 심소법에는 52가지가 포함된다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탐진치, 맞죠? 탐진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예? 내 마음은 여기인데 내 탐욕은 저 밖에서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대표적으로 불탐, 부진, 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52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은 하나의 카테고리지만은 이것도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더 자세히 구분해서 고유성질로 별로 보면은 28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반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유성질로 보면은. 물론 무예열반, 유예열반 하지만은 열반이라는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의 엔티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소색, 열반. 자, 그래서 마음 하나, 심소법 52가지, 물질 28가지, 열반 1가지. 이렇게 해서 82가지가 됩니다. 북방, 우리 설일체후부 같은 거는, 같은 북방의 아비달마나 유식에서도 방법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일체후부에서는 5위 75법, 유식은 5위 100법이랍니다. 북방에서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더 넣습니다. 상자부는 4위라 그랬죠. 심소, 색, 열반인데, 북방에서는 카테고리 하나를 더 넣습니다. 어머요, 이 사람들은 왜 더 넣지?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그 북방에서 고찰을 해볼 때는 있잖아요.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유로운 거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그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북방에서는 심불상행법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넣어서 5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제 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터넷에서 있잖아요. 5위만 치보십시오. 자료가 쫙 나옵니다.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이거 갖고 그죠? 이제 이 방대한 불교 자료들은 아마 스마트폰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불교 공부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불교 이렇게 광대는 제뭐 떠드는 거 있잖아요. 치면은 다 나옵니다. 나 괜히 올려놔갖고 있잖아. 그죠? 막 오만 개 다 나와요. 그 누가 잭 안 한 것도 다 나오고요. 막 오만 개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새는 있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좋은 자료를 갖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됩니까? 예,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면 되겠죠. 이상하면은. 근데 저는 전화 안 받아요. 예, 전화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꼼짝 못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딴 거는 못 해도 뭡니까? 그거는 댓글을 답니다. 그죠? 그거 댓글 안 달아나면 뭡니까? 와, 이거 완전히 강북스님 하나도 모른다, 강북스님도 인정했다, 이래 돼버린다. 그래서 뭡니까? 카페에 글 올라온 거는 제가 어쩌다 보면 한 이틀에 한 번씩 볼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어이구요, 이거 그죠? 이거 하다 싶으면 뭡니까? 반드시 댓글을 답니다. 요새는 하루 좀 살짝 미룹니다. 누가 댓글을 달겠지. 그래, 댓글을 안 달아요. 강국 스님이 달아라. 그런 것 같아요. 좀 도와주면 될 건데, 안 도와줘요. 뻔히 누구든지 댓글을 달 수 있는 건데도요, 안 도와주고 다 놔둡니다. 강국 스님이 달아라. 뭐라 다른 거 한번 보자. 이래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어쨌든 다 그래 합니다. 그죠? 그런 세상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새는 관심만 있고,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비담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는 두 가지 공리로 했으면 되죠. 자, 고유 성질과 뭡니까? 찰나. 됐죠? 그래서 고유 성질로 보면은 몇 개로 해서 82개 이렇게 해서, 그죠? 카테고리별로 했습니다. 자, 찰나는 다시 뭡니까? 찰나는 상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됐죠? 찰나는
그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상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개가 되어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논의하고 있는 우리 아비담마의 주제들이 전부 설명이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죠. 그러면 상자부 아비담마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세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좀 상자부 아비담마는 아비담마 피타카 논장이 있습니다. 논장은 부처님의 직설이거나 아무리 작게 잡아도 늦게 잡아도 부처님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왜냐면 번역을 하면 할수록 왜냐면 논장의 논자하고 주석서의 논자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논장 아비담마 피타카는 부처님의 직설 혹은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죠? 이거는 그 마티카라는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일방적으로 서라고 말해버립니다. 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체합비라 이랍니다. 예? 경에서는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요래서 니 모르겠지. 네가 지금 요래 빠져서 모르는 게 어떤 데는 부처님께서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모르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가 뿌리사 있잖아요. 예? 이 쓸모없는 인간아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말씀도 하시요. 그 다 뭐냐면 자그 이제 조금 살짝 그죠? 기분 나쁘게 해서 격려를 시켜서 그죠? 공부를 시켜. 이 멍청한 놈아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부처님의 자비가 듬뿍 묻어 있어요. 경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니까야는 읽으면 좋죠, 그죠? 저도 막 아비담마에 좀 치갖고 있잖아요. 니까야를 한번 보면 있잖아요, 막. 너무나 마음이 행복해요. 예. 그리고 그죠? 근데 아비담마는 뭡니까? 쫙 하고, 모르겠는데요. 차합비란 말도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쫙 나열하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주석서 문헌, 복주서 문헌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경장, 논장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 다 있습니다만 특히 아비담마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들은 많이 이게 심화가 됩니다. 그래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뭡니까? 해설서들 있잖아요. 이런 뭡니까? 빨리, 뭡니까? 논장을 아비담마 피타카를 전제하지 않고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측면에서 아비담마를 알기 쉽게 쓰라는 그런 해설서들이 AD 한 5세기 무렵부터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는 그런 해설서 가운데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아비담마타 상가가 한 10세기, 11세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상자부 아비담마는 이거로 평정이 다 돼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또 여기에 대한 주석서, 복주서 막 또 나옵니다. 해설서들이죠. 해설서에 대한 해설서, 주석서 막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토대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의 주제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우리 상하군으로 옮겨놨잖아요. 이 두 권이면은 족합니다.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원문은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7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7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를 몇 페이지로 옮겼어요? 1040페이지로, 1050페이지로 옮겼어요. 10배가 넘어요. 15배가 넘게, 그죠? 했어요. 그 전부 제 헛소리, 소위 말해서, 새설, 잡설을 넣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주석서 문헌들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유바요니 띠까, 그죠? 파라마트 뒷반이 띠까, 이게 상자부에서 최고의 백미로 꼽는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주석서들입니다. 이 두 개를 충분히 참조하고, 상자부 불교하면 뭡니까? 상자부 불교 주석서 하면 청정도론을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중요한 거는 왕창가 떠났어요. 왜 왕창가 떠났겠어요? 있어 보이려고. 이건 좀 그랬어요. 어디를 보라 이러면 되는데, 왜냐면 청정도론까지 우리가 딱 번역해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라 이러면 되는데, 어디를 보라 안 하고 여기 다 갖다 넣었어요. 왜? 예, 있어 보이려고. 부피도 크게 하려고. 왜냐면 한 군보다는 두 군 해놓으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대림스님이 옮긴 거니까 저작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갖다 넣는다고 욕할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대림스님은 적당히 갖다 넣자 했는데, 왕창 많이 갖다 넣자 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 한 권으로 하면 있잖아요. 딴 책으로 갖다 왔다 할 필요도 없고, 요 한 권 안에서 있잖아요. 아비담마의 중요한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그 부분은 앞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아비다마타 상가, 아비다마 길라잡이는 전체 9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거 개관도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하려면 또 제 꼴에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잘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 요약을 보고, 요약이 멋지다. 잘 해놨다는 분은, 예, 이제 중상급으로, 이제 제가 그죠? 뭐 평가로, 왜 뭐 오야 마음입니다. 그죠? 그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은 아직 초급 수준입니다. 그거를 보고, 야, 그죠? 1000페이지가 되는 거를, 그죠? 요렇게 단 두세 장으로 요약을 할 수도 있구나. 대단하다. 중상급입니다. 근데 그죠? 아이고, 이것도 요약을 했나?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급입니다. 됐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고심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초판에 나온 걸 좀 더 다듬어서 또 해놨어요. 예. 그래서 아마 아비다마 길라잡이 1장부터 9장까지를 정리해서, 그죠? 핵심을 간추려 보는 데는 예,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3주째니까, 그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드디어, 그죠? 이제 교과서로 들어갑니다. 예, 교과서 들어가서, 그죠? 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제1장 마음의 길라잡이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97쪽입니다. 자, 역자들은 본서의 역자 서문에서 아비담마의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 성질과 찰나라고 하였다. 됐죠? 그죠? 이거는 초판에는 없습니다. 그죠? 예, 개정판 다 사시더라고요. 한 120권을, 그죠? 이게 다 사시갖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저는 사실 근데 별 관심 없어요. 우리, 그죠? 그 초기불전연구원 원장하는 대림 스님이 억수로 좋아했다는, 어제 그 강의하러 간 데 있잖아요. 일본이 역습박사나 불광사로 갔다고. 역습박사면 120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죠? 억수로 좋아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책임자하고 비책임자 있잖아요. 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맡고 있으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죠? 다 그 고민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뭡니까? 예, 완전히 생긴 것도 좀 그러죠. 날짜가 들어가게 생겼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것도 내가 뭘로 그 관심 기울여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뭐 속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거 뭐 잘 한다고 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역자 뭐 10% 5% 주는 줄 압니까? 요까지만. 괜히 이상한. 이게 또, 그죠. 지금 녹화까지 되는데, 그죠. 그죠. 참 괴로워요. 예.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 성질과 찰나라고 하였다. 이래 보니까 이제 좀 새롭죠. 그죠. 예. 그래서 법을 고찰하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고 하여 유의법들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고 찰나적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유의법에 대한 이 두 가지 공리는 그대로 마음의 고찰에도 적용이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죠. 자, 제1장이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길라잡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제가 거듭해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은 고유성질로 하나죠. 그죠? 대상을 안다는 거. 개의 마음도 대상을 안다는 거로 대상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고. 그죠? 인간의 마음도 대상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고. 됐죠? 그죠? 만일에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여기 일장이 뭡니까? 봐도 해망치하게 막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고 왜 이런 말을 해석하 싶은 게 나오는 게 뭡니까? 다 정리해보면 마음을 89개 내지는 121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하나라 해놓고 89가지로 그것도 좀 이상하게 전혀, 왜냐면 대승불교는 이쪽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거든요. 전혀 생소한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발이 이게 어떤 근거에서 89가지 마음이라는 분류가 나왔는가. 됐죠?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라 해놓고 왜 89가지를 하느냐. 89가지 마음을, 그죠? 분류를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바로 두 가지 공리라는 겁니다. 됐죠? 또 지자랑해 주죠. 세계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여기까지만 이야기했고요. 제가 존경하는 비우보디 스님도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이런 거 없어요. 물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셨겠죠. 그죠? 근데 뭡니까? 저는 어쨌건, 그죠? 저 학원 강사할 좀 자격은 좀 있죠. 그죠? 학원 강사는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몇 년도 서울대학 시험이 나왔고 이런 거 딱 분석을 해갖고요. 그래서 성향으로 보면 서울대학 출제위원들은 이런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 맞죠, 그죠?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나?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죠? 마음을 고유성질을 보면 하나라 해놨고 왜 여기서는 89가지 혹은 무려 또 12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종으로는 뭡니까? 두 가지 공리로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고유성질이 있고 특히 두 번째 공리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공리가 뭡니까? 찰나적 존재. 마음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마음을 대하면서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찰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국은 뭡니까? 마음을 절대화하기에 급급합니다.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큰 스님들, 큰 스님들, 거의 대부분 또 수행 깨나 했다는 스님들, 깨나 해로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죠? 예, 수행 깨나 했다는 스님들일수록 뭐를 절대화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저거는 뭐 신이 천지를 창조했단다. 불교에서는 뭡니까? 뭐가 이 세상을 창조돼? 일체유심조. 맞죠? 그죠? 와, 마음이 일체를 만들었다. 이래갖고요. 마음이요. 막 크다면 우주로 꼴까닥 집어삼키고 막 어쩌고 있잖아요. 그죠? 예. 태어나도 태어나는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고 막 그죠? 와, 그죠? 막 청정하다만 뭐 그죠? 뭐 청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제가 해라면 한국의 어느 큰 스님보다 이야기 잘할 소질이 충분히 있죠. 제가 또 너무나 잘합니다. 오늘 또 한번 왜? 제가 왜 이런 거를 너무나 잘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대불령 교화부장 출신이라는 거.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수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대불령 교화, 그것도 부산에서 항도 불심 제일이라는 지금도 그죠? 부산에서 대불령 교화부장을 딴 사람들은 1년 하는데 몇 년 했어요? 1년 6개월을 했어요. 왜 남은 1년 하는데 왜 1년 6개월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잘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죠? 2학년 때, 그죠? 그런 거 합니다. 그죠? 하고 3학년 올라가면 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 죽겠다. 내가 안 시켜주면 재미없어. 이래서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니지요. 교화부장은 내가 해야, 신뭐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잘한다고. 막, 부쩍여서 제가 했잖아요. 물론 저는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제가 출가한 거는 저는 그때 대불령 교화부장 하면서 했잖아요. 제 남자는 정말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것도 다 늘었고 있잖아요. 법문을 다 하고 다녔어요. 그때 왜? 스님들이 초청해놔면은 한 달에 4번 법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스님들 보통 스님들 3번쯤 오시고 대학 교수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연세 많으시고 대학 교수님들이 1시간 맞고 요새도 거의 대부분 그래 하죠. 그죠? 그렇게 한데 뭡니까? 3명 이제 오시고 해고 막 스벨레가 해놔 뭡니까? 반드시 한 분은 안 옵니다. 안 와요. 7시 반부터 해서 그죠? 그 지금 뭐 내가 뭐 그때 생각이 초량만 소림사부터 내 생각이 훤해요. 그래갖고 안 와요. 그럼 교화부장이죠. 지신계명 상계도사 사생잡 이까지 교화부장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정부업 찌는 수리 목탁은 1학년 때부터 쳤어요. 잘 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정말입니다. 그죠? 요새도 뭐 교화부장 다 한 거라는 그죠? 천수경, 뭐 금강경, 예불 막 전부 다 하고 그죠?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보 시야본사 석가모니 불석가모니 하고 있으면 스님이 쭉 들어오셔야 되거든. 맞잖아요, 그죠? 요새도 거의 그래 하잖아요. 스님 쭉 들어오시면 이제 뭐 천상천하 무협을 딱 하고 그죠? 그러면 그 뭡니까?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서 그죠? 청부가 다 하고 그런 스님 설부 보고 요새는 지금은 뭐 3, 40년 전에 지금은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왜 또 이런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5분, 보통 3분 내죠. 5분 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도 우리 입장하고 있으면 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그래 돼 있잖아요. 한 3분 내죠. 5분 하면 스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안 들어오셔. 이거 오늘도 그러면요. 그 차장이네죠. 딴 데 한 대, 목탁 이제 맡기고 있잖아요. 나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부장 군대 갔다 온 분이 합니다. 그러고, 형님. 왜 스님 안 오시면 몰라? 그럼 형님이 또 50분 떼어야지요. 말씀. 마, 법회는 교화부장 소관해. 니 잘하대. 니가 해라. 그럼 끝이라요. 그럼 뭡니까? 그때 우리가 한 160명씩 왔어요. 그때는 전성기에서 왜냐면 연합회기도 하고. 그 이제 뒤에 듣고 보니까 교화부장이 너무
인물도 좋고 너무 잘한다고 소문. 부산에 그저 여학생들이 무조건 이은재 농 그래 가지고 50분 내지 1시간을 이걸 해서 떼었어요. 그 실력입니다 지금. 됐죠? 그렇게 어쨌든 그래 열심히 그래 벅패 펑크 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디 뭐 강의장 펑크 낸 적 있습니까 지금? 여기 11년째 와도. 맞죠? 그죠? 단 뭡니까? 5분 이상 1분도 늦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 그런 게 딱 하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딱 그 소리 안 한다 해놓고, 그죠? 예, 근데 뭐 하다가 이제 이래 또, 그죠? 이까지 나왔어요. 예? 아, 그 마음을 절대화하는 거. 내가 왜 그걸 너무 잘 아느냐? 두 가지 때문이다. 됐죠? 그죠? 대불령 교화부장 출신, 그 다음에 수자 출신. 됐죠? 그죠? 예, 그런데, 그죠? 뭔가 좀 찝찝했어요. 그래갖고 어쨌건 초기 불교를 만나가 특히 아비담마를 만나서 보니까 저는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죠. 저는 아비담마를 만나갖고 찰나라는 말에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고 예, 눈이 번쩍 떠 있습니다. 깨달았다 이런 거 하고 그림을요. 예? 저는 누가 깨달았다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아란일지라도 아란일 하면 죽값입니다. 왜냐면 그건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란은 지가 아란이라고 절대로 안 합니다. 에? 그러면 저 스님 지금 깨달았는데 절대로 깨달았다 안 하는 소린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있잖아요. 찰나 때문에 눈이 번쩍 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찰나에 눈을 번쩍 떠 있으면은 그때부터 찰나구나 무상하구나 막 괴로운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찰나에 눈을 번쩍 뜨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밝아졌어요. 물론 저는 좀 뭡니까 생긴 게 그죠? 좀 선천적으로 저는 뭐냐면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내일 죽을 값이 뭡니까? 항상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그런 성질이기는 합니다만은 찰나에 제 마음대로 있잖아요. 눈을 뜨고는 정말로 낙천적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상하죠, 그죠? 찰나면 좀 무상을 허물을 알아야 되는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불교가 제식으로 확 이렇게 새롭게 확 다가왔어요.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제가 지금 어디 와서 떠들고 하는 이 원천은 제 나름대로 있잖아요. 미얀마에 있습니다. 그죠? 찰나에 대한 어떤 그런, 그죠? 제 나름대로, 확신할 거죠? 이런 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준 거. 그죠? 근데 저는 불교가 불교고 다우려면은 반드시 있잖아요. 찰나에 대한 눈을 떠야 되고, 아비담마의 말로 뭡니까? 찰나가 빠지면은 아비담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물론 찰나는 북방 설일체부 같은 북방 아비담마에서도 찰나는 제일 중요한 그죠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상자부 불교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을 분류하는 이거부터 해서죠. 전부 다가 찰나에 토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편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먼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쨌건 제가 번역한 사람도 보니까 먼저 했잖아요.